이 두 카메라는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보다 화소도 낮아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고요? 안녕하세요, 구매리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1인 1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의 손맛을 즐기는 매니아와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 똑딱이라고 불리던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성이 좋기도 하고요. 즉, 애매한 위치에 있는 카메라가 설 자리를 잃은 건데요. 이 애매한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후지필름의 X100VI와 리코의 GR3X예요. 각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인기가 많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지필름은 1934년 일본에서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특유의 필름 색감과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요. 그중 X100 시리즈는 2010년 출시되어 RF 카메라가 연상되는 레트로한 디자인과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필름 느낌의 사진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올해 6세대인 X100VI가 출시되었는데요. 2020년 출시된 X100V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X100VI 역시 중고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자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이야기한 레트로한 디자인과 필름 시뮬레이션이에요. 카메라 디자인이 다 거기서 거기 아냐? 싶겠지만 디지털 카메라 중에 이런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카메라 시장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완전하게 넘어가면서 디자인보다는 기능, 성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X100 시리즈의 첫 모델부터 유지되고 있는 이 디자인은 필름 카메라를 떠올리는 듯한 감성적인 모습이 특징이에요. 마그네슘 합금 바디에 합성 가죽 그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가죽 케이스와의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다른 하나는 필름 시뮬레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필름 사진 같은 효과를 주는 기능이에요. 보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드로 설정하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6세대부터는 리얼라 에이스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본연의 컬러감을 살리면서도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웬만하면 이 모드를 사용했어요.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해도 보정이 필수고 스마트폰 역시 후보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f2.0 23mm 고정 렌즈를 탑재하고 있어요. 풀프레임으로 환산하면 35mm인데요. 풍경 사진 찍기 적당하고 인물 촬영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포스탑에 ND 필터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요. ND 필터는 햇빛이 강할 때 빛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필터인데요. 보통 내장되어 있지 않고 렌즈 앞에 따로 부착해야 합니다. X100VI는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꽤 편하겠죠? 리코는 1936년 일본에서 설립된 브랜드예요. 작은 크기의 컴팩트 카메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처음 출시된 GR 시리즈는 디지털 카메라를 통틀어도 작은 사이즈이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찍을 수 있어 스트릿 사진가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역시 휴대성입니다. 무게가 262g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221g, 갤럭시 S24 울트라가 232g이에요. 작은 크기로 인기가 많은 소니의 알파7C2가 514g이고 앞서 소개한 X100VI도 521g인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겠죠?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인데 보통 이 정도 크기면 1인치 센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리코 GR3X는 APS-C 센서가 들어가 이미지 퀄리티가 좋습니다. 리코 역시 후지 필름과 마찬가지로 특유의 색감으로 유명한데요. GR3X에도 화상 컨트롤 탭이라는 사진의 색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 포지티브 필름은 필름 사진 같은 진득한 색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진득하다는 표현은 이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색상이 깊고 풍부하며 대비가 뚜렷한 느낌을 말해요. 이 카메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빠른 부팅 속도입니다. 카메라 전원을 켜고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채 되지 않아요. 스마트폰보다 빠르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외부에서 걸어다니다가 빠르게 사진을 찍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트릿 사진에 특화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냅 포커스입니다. 미리 기본 포커스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5m로 설정해 놓으면 카메라를 켜자마자 1.5m 거리에 있는 피사체에게 포커스가 바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피사체와의 거리감만 익숙해진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리코의 카메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출시한 GR3와의 차이는 카메라 렌즈의 화각 차이입니다. GR3가 28mm, GR3X가 40mm예요.
후지 필름 X100VI와 리코 GR3X는 간편하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컴팩트 카메라라는 점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고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편의상 후지와 리코로 부르겠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리코의 사이즈가 확실히 작습니다. 리코는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나지 않는 정도예요. 후지는 딱 티가 나고요. 무게는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휴대성은 리코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후지는 일반적으로 렌즈를 따로 장착해야 하는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기본 장착 렌즈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후지와 리코는 각각 다른 느낌의 레트로한 디자인인데요. 후지가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한 느낌이라면 리코는 90년대쯤 많이 나왔던 컴팩트한 필름 카메라가 생각납니다. 미니멀한 느낌이 강해요. 후지는 나 카메라다 하고 주목해달라고 소리치는 느낌이라면 리코는 쉿, 나 카메라야 이런 느낌? 리코는 작고 단순한 디자인이라 스트릿 사진을 찍을 때 주변에서 관심을 덜 가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제외한다면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후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카메라는 좀 예뻐야 들고 다니는 맛이 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예뻐야 자주 들고 다니고 싶고 그래야 더 사진을 자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후지의 이 클래식한 매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후지는 4020만 화소, 리코는 2424만 화소예요. 화소는 후지가 좋습니다. 화소 수는 꼭 절대적으로 높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소비하는 요즘에는 12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해요. 물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4800만 화소고 갤럭시 S24 울트라는 무려 2억 화소나 될 정도로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의 스펙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또 화소수가 높으면 사진을 잘라서 사용하기도 편하긴 합니다. 후지나 리코 정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은 사진을 크롭해서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 관리하기 쉬운 적당한 화소가 좋습니다. 이외에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센서는 APS-C로 둘 다 동일하고 손떨림 보정 기능, 셔터 스피드 4000분의 1 등 전반적인 스펙은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로는 기본 장착 렌즈가 후지는 f2.0에 23mm, 리코는 f2.8에 40mm예요. 또 후지는 뷰파인더가 있지만 리코는 작은 크기 때문인지 뷰파인더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 기본 중에 기본인 영상의 경우 후지는 6.2K 30fps를 지원하고 리코는 FHD 60fps를 지원해요. 스펙상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후지는 그런대로 사용할 만한데 리코는 그냥 동영상 기능이 지원된다 정도 외에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나아요. 각각 서로에게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지는 고급 카메라 기종에 있는 틸트형 LCD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틸트 기능은 각도에 따라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원되면 좋습니다. 또 LCD의 색상 재현력이 좋아서 카메라에서 사진 퀄리티를 바로 확인 가능한 점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부품이 비싸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도 지원이 되고요. 리코는 2GB의 내장 메모리가 있어요. SD카드 용량이 꽉 차거나 급할 때 이 내장 메모리가 있어 편합니다. 또 손떨림 보정과 센서에 끼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초음파 먼지 제거 기능도 있습니다. 두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지의 가장 큰 단점은 우선 가격입니다. 기본 스펙이나 실제 사용성과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이 정도 가격을 줄만한가 하면 의문이 들어요. 콘텐츠 촬영 때문에 나름 다양한 카메라를 접해보았는데요. 특히 소니의 컴팩트 풀프레임 카메라인 α7C2도 쓰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는 렌즈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긴 하지만 바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미지 퀄리티와 사용성이 꽤 큰 차이가 나요. 또 하나는 오토포커스가 느리고 인식률이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리코의 단점은 배터리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겠지만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들고 나가 사용하면 꽤 빨리 배터리가 닳는다는 느낌이에요. 다른 하나는 액정이 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카메라는 보통 셀카용으로 사용하는 분도 많잖아요. 액정을 원하는 위치에서 볼 수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리코의 오토포커스 역시 그렇게 빠릿하고 좋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건 요즘 소니 카메라가 워낙 오토포커스 성능이 좋아서 역체감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 예의상 들어간 듯한 동영상도 아쉽습니다. 두 제품 다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전용 앱과 연결해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데요. 후지는 X앱, 리코는 이미지 싱크라는 앱입니다. 두 제품 다 디자인이나 메뉴가 편하진 않았어요. 다만 후지 X앱이 훨씬 빠르게 사진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하는 게 빠르겠죠? 다양한 환경 변화와 피사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후지는 리얼라 에이스, 리코는 포지티브 필름 룩을 기본으로 촬영했고 거의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촬영 후 후보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진은 아이폰과도 비교해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스펙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있나 싶지만 촬영한 영상도 비교해봤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두 제품은 각각 이런 분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스펙에 준수하고 쉽게 색감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이 예뻐 자주 들고 나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전문가용 카메라 구입은 부담스럽지만 취미용으로 쓸만한 디자인도 예쁘고 사진도 예쁘게 찍히는 카메라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후지필름 X100VI를 추천합니다. 초경량으로 휴대성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과 빠르고 쉽게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미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가볍게 들고 다닐 만한 서브용 카메라를 고민하고 있거나 항상 휴대하며 언제든 사진을 찍고 싶다, 여행용 카메라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리코 GR3X를 추천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